프란치스코 교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를 먼저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발 화백이 그린 성 김대건 신부의 새로운 초상화가 발견됐습니다. 유럽연합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원전과 천연가스를 그린 텍소노미로 분류했습니다. 정부도 한국형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려고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부당해고를 당한 아시아나 KO 노동자 중에 한 명만 복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아시아나 KO 본사 앞에서 원직 복직을 바라는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교황은 피격으로 숨진 아베 전 일본 총리를 애도했습니다. 맹현균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거의 매주 주일 3종 기도 후에 우크라이나를 언급합니다. 이번에도 국가부도 위기에 놓인 스리랑카와 내전에 휩싸인 리비아를 기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rego per tutte le famiglie, specialmente per le vittime, i feriti, i malati. Prego per gli anziani e per i bambini. Che Dio mostri la strada per porre fine a questa folle guerra. 교황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교황이 직접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다만 교황은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길 원합니다. 교황은 지난 4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모스크바에 가고 싶었다며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작은 창문을 내어준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낸 의지를 보인다면 중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교황에겐 전쟁을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당장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Rinnovo la mia vicinanza al popolo ucraino, quotidianamente tormentato dai brutali attacchi di cui fa le spese la gente comune. 시점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이달 말 예정된 캐나다 방문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황청 외무장관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는 캐나다에서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의 사도 교황의 올여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교황은 총기 피격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애도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주일 교황대사 레오 보카르디 대주교에 교황 명의의 조의문을 보냈습니다. 교황은 깊은 슬픔에 잠긴 유족과 일본 국민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이 무의미한 행동이 일본 사회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가치를 강화시키는 역사적 책무가 되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신부의 새로운 초상화가 발견됐습니다. 한국 성미술의 선구자 장발화백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원 가톨릭대에 기증됐습니다. 김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갓을 쓰고 성경을 품에 안은 강직한 표정의 조선인 첫 사제, 최근 새롭게 발견된 성 김대건 신부의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는 한국 성미술의 시작을 알린 장발 루도비코 화백의 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톨릭대 전래박물관에 소장된 장발 화백의 김신부 초상화에 이어 또 다른 한 점이 발견된 겁니다. 이는 현존하는 김대건 신부의 성인화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수원교구는 지난 5일 김대건 신부 초상화 기증식을 열고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초상화는 기증자 이경우 씨가 소장하고 있었으며 수원교구 이상돈 신부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송란희 학술이사의 논문에 따르면 장발 화백은 기낭 신부와 미텔 주교를 위해 김 신부의 초상화 2점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작품은 1920년 당시 용산 신학교에 걸려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교구는 작품을 기증한 이경우 씨와 기증을 위해 힘쓴 이상돈 신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기증식에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국보급 초상화라며 성소가 위협받는 시기에 신앙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이 성화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성 김대건 신부님의 영적인 삶을 본받아 굳은 신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빕니다. 초상화는 기증 후 수원 가톨릭대에 보존돼 장차 사제가 될 신학생들에게 큰 귀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초상화는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에 아주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 기록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 초상화가 미래 사제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의 표상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성 정하상 바오로의 성인상과 유해를 모신 수원 가톨릭대는 이로써 정하상 성인의 초상화에 이어 김대건 신부 성인화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수원 가톨릭대에서 수학하는 신학생들은 김 신부의 모범에 따라 열정 있는 사제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저희 신학생들은 신부님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그 열정을 닮아 살아가고자 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유럽연합이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분류 체계인 그린 텍소노미로 분류했습니다. 정부는 원전을 한국형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유럽연합의 조건을 충족시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6일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란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제활동을 구분하는 기준되는 체계를 말합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녹색 금융 지침서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과 투자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얼핏 보면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에 속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행위원회가 텍소노미 보완 법안에 넣은 조건을 살펴보면 원전을 사용하지 말란 뜻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2025년부터 도입해야 하며 2050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이 마련돼야 한다. 한마디로 원전이 녹색 분류에 포함되려면 사고에 안전해야 하며 사용 후 핵연료가 안전하게 처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건들이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 다 지금 현재 원자력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단서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특히나 한국은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이런 유럽연합의 결정은 핵발전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원전을 한국형 텍소노미, K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EU가 내건 조건들은 엄격해 국내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는 입장을 갖고 K 텍소노미를 운영을 해봤자 이제 국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유럽의 텍소노미가 규정한 그런 원전 지원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국내의 원전 홍보용 수단으로밖에 전락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어쨌든 녹색 친환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뭐 그냥 유럽이 했으니 우리도 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향후 4, 5년간 대부분의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정 정책만으론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에너지, 경제 정책들을 펴야 될 거고요. CPBC 김정호입니다. 코로나19로 부당해고를 당한 아시아나 항공의 항공기 청소 노동자들. 해고 2년 2개월 만에 단 한 명만 복직을 통보받았습니다. 하늘길은 이제 활짝 열렸는데 복직길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KO 원직 복직을 바라는 미사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 무렵 아시아나 KO 본사가 있는 건물 앞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바라는 거리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이날 미사는 서울대교구와 인천교구,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아시아나 KO 해고 노동자 3명도 미사에 함께했습니다. 이 중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 KO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계월 씨만 오는 18일자로 복직을 통보받았습니다. 2년 넘게 농성을 함께 해온 김하경 씨와 김호진 씨는 거리에서 만 60세 정년을 맞았습니다. 힘없는 해고자를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정말 잘못된 겁니다. 취임생활에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사 참석자들은 해고자들의 복직을 기원하며 현수막에 응원과 지지의 글을 적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사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인간적인 만남이라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분들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게 좀 막막하고 더 함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아나 KO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청소와 수화물 관리를 담당하는 제하청 업체입니다. 사측은 코로나19가 길어지자 2020년 5월 희망퇴직과 무기한 무급휴직을 시행했고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 8명을 해고했습니다. 사측은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코로나19를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천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사측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고자들은 도보행진, 오체투지, 단식농성 등을 통해 복직을 촉구해왔고 2년 2개월 만에 단 한 명만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아나 KO 지부가 교섭을 요구하러 회사를 찾아가니 대표이사는 자리에 없었고 짐을 반출하는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복직을 앞둔 김계월 씨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는 복직이라고는 하지만 나머지 그 거리에서 정년을 맞은 그 동지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요. 이 마곡 본사를 찾아왔지만 전혀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나흘 만에 짐을 싸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김시몬 신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 같이 힘든 세상에서 정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 더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